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 돌봄의 공백, 고민이 큰데요. 그래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신민자 경기도의회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동 돌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시국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역사회 인프라는 이제 부족한 실정인데 관련된 조례안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가 발의한 조례가 경기도형 마을 공동체 안에서 돌보는 경기도형 아동 돌봄 공동체 지원 조례거든요. 예. 근데 이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하고 나서 이거 2년 차인데 좀 개정해야 되겠다,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네. 좀 부실하다는 이야기인데. 거기까지 저희가 가기 전에 네네. 먼저 이렇게 경기도형 돌봄 이런 조례를 발의하시게 된 배경부터 궁금합니다. 네, 제가 출신이 김포인데 김포시에는 한강 신도시라는 신도시가 조성돼 있고요. 2기 예. 신도시로 우리 신도시의 그 평균 연령이 입주인 평균 연령이 35세입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젊은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예.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 시민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많은 거에 비해서 돌봄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너무 부족했어요. 이게 많이 보도되기도 했던 내용인데 우리 네. 한강 신도시를 예로 들어서 그래서 이 아동 돌봄 학교가 하는 아동 돌봄을 거기에 선정되기 위해서 가족들이 줄을 서서 밤새워서 선착순 선정되려고 기다리는 이런 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공시설들이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데 착안을 했지요. 그게 네. 배경입니다. 그렇게 발의를 하셨고 배경도 작용했는데 아동 돌봄에 있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게 다 함께 돌봄 정책이 있고 교육청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하고 있죠. 방과 후 아동 돌봄을 이제 시행 중에 있는데 일각에서는 뭐 두 정책 통합해야 운영해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고 앞에 말씀하신 약간 허점도 있다고 발의하신 맞습니다. 조례. 예. 그 부분이 이 질문과 좀 관련이 돼 있죠. 맞죠. 예. 예.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학교 돌봄은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추진 중이라 지금도 많이 확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5시까지 학교에서 아동 돌봄을 받은 초등학생들이 5시에 끝나버리고 문을 닫으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전전하거나 그것도 못하는 아동들 같은 경우는 좀 방치되거나 이래서 아이들 안전 문제 이런 데 좀 허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서 하는 아동 돌봄의 아동 돌봄과 지자체가 하고 있는 그 아동 돌봄의 갭을 메우려면 그 시간 갭을 메우려면 마을 안에서 아이들을 좀 맡아서 돌봐주면 좋겠다라는 착안을 했고 그 갭을 메우고자 한 게 경기도형 아동 돌봄이거든요. 예. 그래서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협동조합 아니면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그 사회적 기업들이 이 아이들을 돌봄을 하게 될 수 있게 그렇게 조례를 발의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원하는 게 있는데 네네. 그 부분에 또 문제가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거기에도 또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상위법이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근데 뭐냐면 이제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가 위에서부터 하는 이제 광역이나 지자체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거 있는 법에 해서 하는 아동 돌봄이고 저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이 아동 돌봄은 한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마을 공동체에서 커뮤니티 시설 같은 공간을 내놓으면 예. 그 공간을 아이들 돌봄 시설로 전환을 하고 전환한 그 해에 2천만 원, 그 다음 해에 2천만 원, 그 다음 해에 마지막에 1,000만 원 이렇게 이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비 몫으로 주는 거예요. 실비 지원한다는 네네.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공동체에서 필요로 해서 시작은 했지만 예. 다함께 돌봄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우리 경기도형은 한정되다 보니까 똑같은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인데 이게 비교 하위인 거죠, 이게. 그래서 지난 행감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난 이제 문제점들이 많고 예. 좀 보완해야 되겠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다 함께 돌봄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제 경기도형 돌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추가 질문이긴 한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이게 다 함께 돌봄이 많이 보급되기 전에는 그것도 감지독지했죠. 아. 꼭 필요했었고. 예. 그래서 주민자치회라든가 그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돌보자라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죠. 네, 이번엔 다른 질문 좀 더 드려보자면 방과 후 아동 돌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현재 초등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아동 돌봄을 5시에서 7시까지로 연장을 하고 있고요.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부분이죠. 이것도 예. 아직 전면 시행은 3월 1일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도내에 1,325개 초등학교가 있고요. 이 1,352개 초등학교에서 모두 다 방과 후 그 아동 돌봄을 하게 됩니다. 예. 3월 1일부터. 그러면 그런데 7시까지 그럼 연장이 다 되는 건가요? 교육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 예. 지금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다 가능하답니다. 신청한 모든 학교에서 다 기존의 5시까지.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5시까지만 하고 그만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니까 그런 이제 갭이 생겨서 아이들을 이제 인계받아야 되는 직장 생활하는 부모님들한테는 5시에 아이들을 데려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 갭이 있어서 그 어려움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보완하게 된 게 시간을 5시에서 7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교육부가 발표를 이미 했고 우리 경기도도 정책적으로 이게 이제 도교육청이 주관하에 이제 네. 시행하도록 전면적으로 연장하도록 그렇게 예.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잡도록 이제 경기도 교육청이 뒷받침한다 이런 말씀까지 네네네. 저희가 들었고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보 돌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다른 대선 후보들 역시 여기에 되게 찬성하는 입장이던데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하고 있고 또 유치원은 교육부가 하고 있는 이걸 좀 통합을 하겠다 이런 게 추진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다들 알다시피 그게 진짜 오래된 부처 간의 갈등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취약전 아동 돌봄이라면 학교 가기 전에 만 7세 이하 아동들인데 그 아동 돌보는 게 이원화돼 있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느 아동들은 어린이집에 가서 돌봄을 받고 또 이제 교육부가 주관하는 유치원을 다니는 취약전 아동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육과 아동이 이원화돼서 추진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우리 지금 대선 후보들이 통합하겠다. 취약전 보육과 교육으로 나누는 건 취약전 아동들을 상대로 해서 정책적으로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거를 통합하겠다라는 공약 정책 공약들을 내놓으신 상태죠 지금. 네, 경기도 그럼 아동 돌봄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고 저희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있던 말씀하셨던 경기도형 돌봄과 약간 충돌할 수도 있는가? 아니면 보완을 좀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제가 하고 지금 말씀드린 제가 제정한 경기도형 아동 돌봄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취약전하고는 다른데 이 초등 돌봄도 내내 취약전 아동 돌봄처럼 이원화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이쪽에서 맡고 있는 아동 돌봄은 마을 중심이고 교육부가 하고 있는 건 학교 예. 중심이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이 통합이 되고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네.